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도란도란 식구토크로 돌아온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직장 내 꼰대 오브 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몇 달 전에 제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영상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공감된다고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DM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꼰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직장을 다녔고 이 직장들이 속한 직업군, 분야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언론사, 대기업, 공기업, 은행,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각 직업군별로 꼰대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꼰대들도 다 같은 꼰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내에 있는 꼰대는 어떤 유형일까요? 제가 현재는 출판 준비로 잠시 스탑했지만 몇 달 전에 브런치에 글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때 제가 꼰대 가르송이라고 꼰대에 관련된 글들을 쓰면서 꼰대를 크게 유형으로 나누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첫 번째는 for you형, for you, 너를 위해 라는 뜻이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대리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앞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라떼형. 우리 라떼라는 말은 이제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됐죠. 본인의 과거를 장밋빛으로 미화를 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꼰대 유형들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조선시대 가부장형. 남자 직원의 역할과 여자 직원의 역할을 본인이 마음대로 나누어서 야, 남자가 뭐 그런 걸 하니? 야, 여자가 뭘 그런 걸 하니?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딱 나누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꼰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답정너형. 무엇인가 의견을 들어주는 척. 오픈 마인드인 척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조금 더 책임자급으로 조금 더 팀장급으로 갈수록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요 답정너 유형을 제가 네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요 다섯 번째는 제가 브런치를 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요 콘텐츠를 찍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섯 번째 유형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척척 박사 유형. 내가 뭐든지 다 안다는 듯이 꼭 아는 체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실제로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본인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고나리질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게 다섯 번째 유형. 요렇게 제가 5개의 유형으로 꼰대들을 나누어 봤어요. 요 5가지 유형들을 바탕으로 제가 겪은 꼰대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5가지 대표적인 한 가지씩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 11월에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서 요 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재미있는 꼰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브런치에 다시 제기를 해서 열심히 써내려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봐 주시면 더 힘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 you형. 신입사원 때는 이 for you형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아마 이런 거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은밀히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은밀히 불러서 다 희애씨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입사원 때는 이런 말이 진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한다거나 그냥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진심으로 나한테 충고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괜히 말도 안 되는 감동을 해가지고 보답으로 막 음료수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쪽지도 쓰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과거로 혹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저를 말리고 싶어요. 야, 이 바보야.
너 욕하는 거야. 너 지금 방금 앞담 까인 거야. 아이고 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욕인지. 저도 진짜 많이 겪어봤는데 뭐 은행에 있을 때도 겪어봤고 공기업에 있을 때도 겪어봤고 언론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은행에 다닐 때인데요. 은행에 다닐 때 띵동 몇 번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죠, 직원들이. 근데 정말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석으로는 일어나서 고객님한테 띵동 136번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고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수십 명의 고객들을 마주하다 보면 일일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오히려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몇 달 정도 일을 하고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굳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앉아서 고객님을 맞이하더라도 최대한 밝게 인사드리고 업무 처리를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U형의 꼰대가 쟤는 신입인데 뭔데 안 일어나지?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 일어나느냐? 모든 직원들이 신입인 희애씨 외에 다 일어났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그 4U형의 꼰대는 신입 주제에 요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나지막히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다 희애씨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다른 지점 가서 신입사원이 신입 때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 라는 욕 듣지 않도록 해주는 얘기니까 잘 들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훈계를 쭉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너 신입사원 주제에 왜 안 일어나? 일어나서 고객 맞이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진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그래 내가 좀 몇 달 일을 하다가 좀 거만했구나. 그래 신입사원이 바로바로 일어나서 고객님 마주하고 인사드려야지. 내가 정말 잘못했네. 괜히 내가 지점 욕먹인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막 자책도 하고 바보같이 좀 선배님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어때요? 좀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희가 딱 한 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언론사에, 대기업에 그냥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은 아주 널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5개의 유형을 나눴지만 가장 얄미운 거는 바로 이 4U형인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대놓고 뒷담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저 꼰대들 하면서 미워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신입사원이라서 뭘 잘 모른다거나 순진한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우인 거죠, 여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꼭 다른 사람들이 희애씨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희애씨 이거를 안 좋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더라. 너 이것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진하게 선배님이 정말 총대 메고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가장 욕을 많이 합니다. 저 신입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아시죠? 제가 진짜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얄밉습니다. 두 번째 라떼형. 라떼형도 진짜 많죠. 라떼형도 똑같이 은행 때를 떠올려 보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업무를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다른 몇몇 선배들이
업무 처리, 이제 서류 처리 같은 거를 덜 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4시에 문을 닫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문서들, 서류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몇몇 선배들이 덜 했는데, 근데 저는 일을 다 끝냈어요. 예의상 여쭤봤죠.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또 그들이 아니야, 먼저 가. 얼른 하고 우리도 갈게. 라고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순진한 양처럼 믿고 집으로 갔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뭐 활달하게 인사를 하고 딱 갔는데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선배한테, 그들 말고 다른 선배한테 카톡이 왔는데, 야, 너 선배들이 일 도와달라고 했는데 갔다며? 우리 때는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카톡으로 정말 장문의 훈계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제 욕을 한 거예요. 야, 신입이 선배가 집에도 안 갔는데 갔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부풀려져서 선배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갔다며 까지 다다른 거죠. 그때 제가 진짜 완전 장문으로 나 때는 말이야, 선배들이 가시기 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신입 때는 말이야, 무조건 마지막까지 남아서 문을 잠궜고, 얼마나 구구절절한 훈계를 들었는지. 우리 왜 귀에 딱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눈에 막이 쌓이는 듯한, 씌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훈계가 누군가가 집에 먼저 가고 이러면 진짜 흔히 나오는 훈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공기업 때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제가 공기업에 이직한 것 자체가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서였는데 나한테 집에 가지 말라고 한다? 완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공기업이 제일 마지막 직장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냥 좀 귀를 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욕을 해라, 그냥 뭐 할 테면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또 뒤에서 욕을 엄청 하고 앞에서도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극혐. 근데 그나마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귀엽게 보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 그래, 그냥 너 때는 그랬구나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면 되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라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선시대 가부장형. 이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직군에서 이런 가부장형을 만났는데 대부분 남자였거든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부장적인 딱 마인드를 갖고 계신 꼰대형 어른들이었어요. 대부분. 젊은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었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건 이제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 여자분인데 이 가부장형의 끝판왕이 계셨던 거예요. 하루는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무실 단위로 손님이 오시면 신입사원들 내지 좀 직급이 낮은 분들이 차를 타서 대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저보다 후배 사원들, 신입사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차를 준비를 했어요. 손님 규모가 꽤 돼서. 그 끝판왕께서 희애 씨랑 A 씨랑 같이 들어가서 드려 라고 하신 거죠. 신입사원 분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A씨, B씨, C씨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A씨는 여자고 B씨랑 C씨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 B씨랑 C씨는 두고 A씨랑 저를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날라라, 드려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반항심이 생겨서 뭐 A씨, B씨, C씨 다 계시니까 뭐 저는 일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 남자가 나르면 우리 욕먹어, 우리 기업 욕먹이는 짓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저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분들이 다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다들 좀 놀라고 기분도 상하고 해서 다른 직원이 아니 왜 욕을 먹어요? 이게 뭐라고? 라고 하니까 그 끝판왕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판왕은 여자분이셨고요. 그러니까 여자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을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아들만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아들 엄마여서 뭔가 딸들의 입장, 그러니까 어린 여성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딸도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자도 무거운 짐 사무실에서 당연히 날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분이라고 해서 차를 타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짓는 순간 남녀의 갈등이 조장이 되고 남녀 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직원들 간에도 당연히 껄끄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지 남자니까 여기까지, 여자니까 여기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부장형 끝판왕께서는 본인이 이제 여성분이시면서 그런 멘트를 치셨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네 번째 답정너형은 이것도 너무 많은데 그냥 모든 유형들 다 너무 많아요. 하루는 저한테 보도자료를 작성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지시가 내려옴과 동시에 저한테 샘플이 하나 주어졌거든요. 이 샘플은 상급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사에서 워낙 많은 보도자료를 봐왔고 또 작성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못 쓴 사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총동원을 해서 글바를 막 발휘를 해가지고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반나절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런데 이거를 딱 결제를 올리고 나서 결제판이 저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제가 쓴 글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고 거의 본인이 쓰신 샘플이 거의 거기에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리에 굳이 친히 납시여서 하는 얘기가 글은 이것처럼 섹시하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글에 자아도취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답정너 유형의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보도자료는 제 이름으로 나갔으나 그분의 글이 거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거의 제 보도자료에서 흑역사인 거죠. 5점. 근데 그분이 워낙 그렇게 답정너인 유형이어서 제 결제를 받고자 하면 어쩔 수 없었던 아픈 기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척척박사형도 진상이 진짜 너무 많아요. 꼰대 진짜 널렸는데 그냥 뭐든지 본인이 참견을 해야 되고 뭐든지 본인이 다 제 정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꼰대 유형들이 다 다섯 번째 이 척척박사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꼰대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원이 아픈 것 하나도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저도 한 번은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았으나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결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일은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거의 골골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이 척척박사 형을. 근데 저한테 괜찮니? 이런 말도 없이 야, 건강한 것도 역량이야. 능력이야. 너는 맨날 그렇게 아파가지고 능력 있다 소리 한번 듣겠니? 직장 내에서 건강하다는 의미는 말이야.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내가 말이야. 블라블라블라블라. 아픈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 직장 내에서의 건강함이란, 직장 내에서의 약골이란 이런 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오늘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싫으세요? 저는 다 싫지만 첫 번째 포유형, 다 희애씨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희애씨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여우들이 제일 싫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꼰대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응대할 건지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 먼저 맛보기로 팁을 드리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개운해지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나한테 왜 저래? 진짜 싫다. 요거까지만 하고 딱 그치시면 내 안에 계속 독이 쌓여요. 오히려 네가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속으로라도 맞받아치면은 조금이나마 개운함을, 민트를 먹은 것 같은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아시겠죠? 이 썩소까지 마음속으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근황도 종종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